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영상을 찍으며 길거리를 걷고 있던 한국인 여행 유튜버에게 우연히 마주친 외국 여성이 다가가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요즘 한국 여행 유튜버들에게 먼저 다가와 SNS 연락처를 묻는 외국 여성도 많죠. 심지어 한 중년 여성은 처음 본 한국인에게 17살 된 자신의 딸과 결혼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한류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남성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한국 남성을 선망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남성이라면 나이와 과거 이력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키르기스스탄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한국 남성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나라에서는 한국 남성의 외모와 깔끔한 스타일, 경제력, 그리고 가정적인 성향이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실제 길거리 인터뷰에서도 키르기스스탄 여성들은 한국 남성이 이곳에서 결혼하고 싶다면 여권만 들고 오면 돼요. 40대 아저씨라도 상관없어요. 한국 40대는 키르기스스탄 30대보다 더 젊어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 번 이혼 경력은 더 환영이다. 오히려 나를 편하게 대해줄 것 같고 이해심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고 한국 남성들의 세련된 외모와 로맨틱한 모습에 끌렸어요. 주위에서 보면 케이팝에 대한 호감이 국제결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 남성 모두가 한국 드라마 속 배우 같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남자들보단 훨씬 나을 거라고 기대해요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남성의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죠. 실제로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의 국제결혼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키르기스스탄 여성들은 한국 남성에게 이토록 큰 매력을 느낄까요? 먼저 키르기스스탄에는 오래된 악습 중 하나인 알라카추라는 강제혼 관습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알라카추는 붙잡아서 뛰기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여성들을 강제로 납치해 결혼하는 풍습이 성행했는데 결혼하는 커플 중 50% 정도가 알라카추에 의한 것일 만큼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죠. 이 전통적인 결혼 방식은 개인과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젊은 여성들은 존중받고 사랑받는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 남성이 로맨틱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볼 땐 A 드라마니까 저러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외국 남성들과 비교해보면 연애할 때 한국 남성들만큼 연락도 자주 해주고 기념일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드물다죠. 대부분 키르기스스탄 남성들은 마초적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말을 타거나 보드카를 마시며 남성성을 드러내려 할 뿐 다정하지도 않고 여성들의 가족에게 친절하지도 않으며 자신을 꾸미거나 청결에 신경을 쓰지도 않는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점차 한국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또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결혼을 할 때 신부 측에서 지참금을 요구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는 자국 남성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남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금액이기에 키르기스스탄 여성들에게 더욱 능력있고 매력적인 배우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한국 남성 특유의 가정적인 성향과 책임감 있는 태도는 키르기스스탄 여성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상과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거리감도 전혀 없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약 2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비교적 한국의 음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 가깝게 느끼고 있죠. 이미 오래전에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기가 시작됐고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꽃보다 남자는 드라마의 주인공인 구준표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있는 세종학당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로 줄이 끊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세종학당은 원래 해외 한국어를 가르치고 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시설이지만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학생들의 건의에 따라 언어 교육을 넘어 다양한 우리 문화를 확산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르기스스탄 소플록 세종학당엔 K-팝, K-팝 댄스, K-뷰티, K-푸드, 한국 무용, 사물놀이 등 20개의 언어 문화 강좌가 있으며 특히 한국 음식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문화적 친밀감이라면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한국 자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야말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한국 열풍이라고 할 만큼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 신드롬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키르기스스탄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더 가깝게 느끼고 있다죠. 이런 현상을 보면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꿈이 어쩌면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국 남성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김태희가 밭을 갈고 한가인이 소를 모는 나라라는 재미있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우즈베키스탄에는 미녀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이곳 역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결혼할 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의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95명으로 많은 여성들이 결혼 상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이곳의 여성들 역시 한국 남자들에게 큰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한국 남성의 자상함과 로맨틱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국 남성들은 비교적 거칠고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한국 남성들은 자상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데다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은 한국 남자는 가정적이고 자상하지만 우즈베키스탄 남자들은 아내를 통제하려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상황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현실적인 부분도 한국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우즈베키스탄보다 15배 이상 높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죠. 또한 한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매일 저녁 시간대 한국 드라마가 방영될 정도로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 스타들의 영향도 상당하여 한국 남성에 대한 환상과 호감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 요인과 결합되어 한국 남성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호감은 실제로 여행 중에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뜨겁다고 합니다.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우즈베키스탄과 길거리에서 한국 남자를 발견하면 환호성을 지르는 키르기스스탄을 보면 문화의 경계를 넘어 사랑을 찾는 이들의 용기와 열정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 남성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책임감 있고 다정하며 경제력까지 갖춘 데다가 가정적인 성향과 세련된 외모와 스타일까지 여기에 더해 한류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남성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인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대대적인 기사 보도가 된 것인데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90대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픈 곳이 많을 참전용사분들께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 그리고 항공 숙박 모든 걸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꼭 연락주세요. 실제 해당 기사가 보도된 배경에는 여러 한국인들이 연락이 끊긴 참전용사들에게도 지원 소식을 전하고자 참전국 각국의 매체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 줄 수 있을지 밤낮 없이 간절하게 요청하였고, 외신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한국 전쟁 역사에 한국인들이 감사를 표하고 나서자 감동받아 기사를 보도했다 전해졌는데요. 또한 이 기사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한국인들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간단한 한마디를 남기며 많은 세계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한국인들의 정체가 국내 소규모 기업의 직원이란 사실이 밝혀집니다. 미라클 코리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기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 이들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당시 에티오피아 현지 행사에 참석하며 치료를 하지 못해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들을 보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실제 3주 만에 에티오피아를 다시 가 참전용사와 가족들의 대규모 안질환 수술을 지원한 기적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에 에티오피아 언론사는 신문 한 면 자체를 미라클 코리안이라며 은혜를 갚는 한국인들의 내용으로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해외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며 주거 개선, 전자제품 지원 등을 하는 대단한 행보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모든 후원을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의 이름을 전달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기영, 신형철, 김병기, 이민정, 이범구 등 매번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걸 받아본 참전용사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라며 한국의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전용사 후원기업 인프레쉬의 특별한 후원 상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프레쉬는 최근 6.25 한국전쟁 역사의 한 장면을 그대로 구현한 태극기 키링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태극기는 조국을 위해 전쟁에 자원했던 경주 학도병들의 굳은 의지가 담긴 서명 태극기로 한자 한자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레쉬는 단 하나의 서명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 역사의 순간을 사람들이 일상 속에 간직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해당 태극기 키링은 41년 한길만 파고든 장인의 기술력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차 키, 휴대폰, 가방, 일상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이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어려운 참전용사분들을 위해 후원되며 한국인 구매자들의 이름이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쉬를 통해 한국의 역사가 세계에 알려지고 도움을 받는 참전용사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후원에 동참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 기업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